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성입니다. 이번 KPC 키포인트 클래스는 와이즈넛 대표 강용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잠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인공지능 기업 와이즈넛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용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와이즈넛을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업 저는 1위 주자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와이즈넛 입장에서는 B2C 거래를 안 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인공지능을 판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B2B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한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특히 이제 챗봇 분야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말 유명한 수식어가 있죠. 한국의 앨런 머스크. 저 얘기인가요? 예, 설마. 예. 다 아시잖아요. 언론에서도 워낙 한국의 앨런 머스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표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저는 앨런 머스크의 그 레퓨테이션이 좋은 면도 있고 거친 면도 네. 있는데 뭐 좋은 의미만 그럼요.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네, 네.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런 의미보다는 네. 한 가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예.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분야, 뭐 챗봇도 있고요, 뭐 지능형 검색 분야도 있는데요. 네.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1위를 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만큼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게 한국 기술의 어떤 보호, 대표적인 역할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네, 저희하고 겹치는 기술들이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외국의 뭐 대형 외국 IBM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IBM이나 아니면 과거에 HP 같은 경우에도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었고 또 IBM의 왓슨 뭐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없으면은 우리 회사 매출만큼은 다 그쪽으로 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와이즈넛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부심으로 많이 갖고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 강연을 통해서 만나보신 분들 알겠지만 와이즈넛 사례 꼭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면서 IBM과 경쟁하는 회사다. 이 기업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더 많이 발로 떼어주시고 그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같이 B2B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같이 기술을 하고 우리 기술을 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와이즈넛이 구글하고 뭐가 달라? 와이즈넛이 네이버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기업들한테 그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용자들은 우리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써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를 또는 기관을 아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 뒤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도 그걸 통해서 그 회사가 또는 그 기관의 서비스가 뭐 좋은 평을 받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감사한 이야기를 또 주시면은 저희는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자부심으로 뭐 작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를 들어서 유통사 입장에서 이 지능형 검색 엔진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보면 뭐 내가 지금 구두를 사고 싶어. 구두를 검색하면 구두에 해당되는 여러 제품 카테고리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 지능형 검색 엔진 솔루션 자체를 그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이 없다면 우리는 IBM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검색 엔진, 지능형 검색 엔진의 실제 활용 사례 좀 쭉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창업 배경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말씀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올해가 20주년이에요. 20년 전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그 창업자가 미국에서 먼저 창업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창업을 해서 크게 엑시트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마이사이먼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저희가 C넷에 한 8천억 정도의 엑시트를
했습니다. 네, 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였었고 네. 그걸 엑시트하고 나서 새로 만든 회사가 와이즈넛닷컴이라고 하는 구글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네. 초반에는 저희도 그냥 제너럴 포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전반적인 정보를 다 제공하는 네이버 같이 제너럴 예. 포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다시 창업을 했었고요. 네. 이 회사도 저희가 2006년에 매각을 합니다. 네. 룩스마트라고 하는 야후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체한테 저희가 다시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와이즈넛닷컴을 미국에서 99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200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코리아 와이즈넛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그게 저희의 이제 초기의 창업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미국의 자회사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주주 구성과 거기는 약간 구글처럼 서비스를 지향하는 회사였고요. 코리아 와이즈넛은 코어포레이트 서치라고 해서 기업에 또는 뭐 포탈에 검색 기술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창업을 별도로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약간 재밌는 게 저희는 미국에서부터 먼저 창업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던 회사가 되고요.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게 되게 되니까 사실 이거하고 챗봇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그 창업의 정신 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마이사이먼은 가격 비교 쇼핑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가장 싼 나이키 운동화를 찾아줘 이러면 이제 지금 지식 검색 네이버에 지식 검색 되듯이 제일 낮은 가격에 뭐 나이키 운동화를 찾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은 결국은 질문이었던 거죠. 소비자는 나이키 운동화라고 쇼핑몰에 검색하는 순간에 그 실질적인 의도, 인텐트, 챗봇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의도는 가장 낮은 가격에 특정 뭐 나이키 운동화를 찾아줘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결국엔 그 질문에 대해서 검색 엔진은 답변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쭉 가격 리스트를 상품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어떤 철학은 이런 정보들을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술의 하위 기술들이 언어 처리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술들이 하위단에 그러니까 뭐 백엔드 단에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서비스로 보여지는 건 그 뭐 포탈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네이버와 구글은 어떻게 보면 저희 관점에서는 미디어 관점의 회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사이드는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색 엔진의 그 기술을 활용하는 여러 소위 말하는 이제 B2B니까 고객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특정 기업을 거론하시기 어렵다면 어떤 산업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와이즈넛을 많이 모르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경험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왜 경험을 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냐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좀 됐지만 뭐 온라인 쇼핑을 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뭐 소위 뭐 이 기업 언급이 된다면은 뭐 ssg.com이나 이마트몰 여기 검색들이 다 저희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롯데닷컴 어제 뭐 롯데 오니 오픈을 하긴 했는데 이슈가 있었는데 그쪽 검색만 저희 게 아닙니다. 거기는 자체 개발한다고 해서 약간 이슈가 됐던 거로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하이마트는 뭐 하이마트 검색이나 그 전에 롯데닷컴, 아이몰,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뭐 JDC, 제주 면세점, 뭐 아마 박사님도 그 중에 써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 써봤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검색들이 저희 거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비중이 32%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온라인 쇼핑을 경험해 보셨다면 상당 부분이 이미 와이즈넛이라는 기술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용해 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 분야 쪽에 가게 되면은 워크넷이라고 혹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취업 이제 이 고용노동부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뭐 구인구직 포탈이죠. 국내에서 일자리 매칭해주는 서비스. 국내에서 뭐
민간 기업 서비스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또 워크넷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색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특허입니다. 특허. 네, 특허청의 검색, 그다음에 특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렇죠. 키프리스 검색이 바로 저희입니다. 그렇죠. 검색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특허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경제 규모가 10위, 뭐 11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나라가 세계 5위에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IP5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네, 특허 분야는 세계 5대. 아, 네, 5대 기술력, 뭐 업무 처리 능력, 뭐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특허 예. 관리 분야는 특허 우리나라 관리요. 네, 예, 특허를 관리하고 우리나라 특허청 정말 대단한 그 특허청하고 기관이에요. 발명진흥회하고 그 네, 산업기관들. 맞습니다. 예. 이쪽이 저희 특허 업무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은 전 세계 5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IP5라고 하는 예. 그 특허 뭐 선진국들이죠. 네, 선진국 모임이 따로 있고요. 네. 그 나라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역할은 이제 기존 특허가 뭐 새로운 특허를 낼 때마다 이제 기존 특허가 뭐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이 검색 기술입니다. 그러면 제가 혼돈이 있어서 그런데 마치 G7 하면 G7 국가들이 쭉 있듯이 네네. IP 관리 분야의 탑5 국가들. 뭐 미국, 중국, 독일 뭐 예. 이런 데들이 주로 거기에 그런 일본, 한국까지 그게 이제 다 가는 IP5라고 거죠.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그래서- 그럼 IP5 국가라고 볼수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전 세계 특허 표준 네. 또는 특허가 이제 한국가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서로 간에 특허 정보를 교환하고 할 때 네. 이 업체들이 모여서 표준도 정하고 뭐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네. 여기에 자국의 엔진으로 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 IP5 중에 네. 자국의 엔진으로 검색 서비스를 특허 하고 있는 검색 거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나인데 네, 그게 저희 그 엔진을 쓰고 엔진 있습니다. 그 해당 검색 엔진이 네. 와이즈넛이 제공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뭐 특허청이나 특허정보원이나 이런 것들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또 배울 수 있는 계기들도 많았었고요. 또 네. 저희가 이 특허 분야의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검색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도 네. 상상을 못하는 게 그러죠. 검색식이 A4지로 막 예, 두세 장씩 들어갑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검색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특허청에서도 좋은 가이드를 많이 해줬고 또 특허정보원에서도 그쪽에 굉장히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요. 근데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서 서비스를 되게 잘 만들고 지금 하고 있죠. 물론 초반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도 저희가 미국 제품이었다가 그게 뭐 영국 회사로 인수됐던 회사의 외국계 엔진들이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그럼요. 있었으니까요. 예. 쓰고 있다가 국산화를 예. 시도한 거죠. 특허청이. 네. 사실은 저희로선 고마운 기계였고 그때 국산 엔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검토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고 아, 네, 지금 저희가 거의 한 7년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뭐 음료수 좀 더 많이 갖다. 아, 우리 국가에 이렇게 기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미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2018년인가 17년쯤에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도 받으셨죠? 와이즈넛. 저희가 이제 그때가 17년인가요? 17년도에 저희 총리상을 그때가 예. 모바일 대상이었어요. 모바일 대상. 근데 예, 저희가 제가 몇 가지가 이제 헷갈려서. 아마 대통령상이 예. 그 삼성의 삼성전자였어요. 전자의 제가 그때 정확히 뭐냐면 기억이 나.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 아래 상이었었죠. 예, 근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래도 그런 뭐 믿음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 검색 분야는 그나마 뭐 대기업하고 충돌은 좀 적지만 네. 지금 챗봇 분야나 이런 쪽만 보면 IBM뿐이 아니라 네, 네.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여러 가지 또는 대기업들도 다 챗봇들을 뭐 자체적으로 이제 AI를 랩에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정말 그 의외의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명분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서비스를 잘 받으려고 하면은 예. 기왕이면 정말 큰 회사로부터 받으면 뭐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평생 구두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어떤 네네. 사람은 그렇죠. 물론 아주 종합 패션을 만들고 하는 데는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영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한 분야를
20년 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네네. 일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래도 좀 존중받거나 뭐 높게 평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사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타트업들이 창업으로 뛰어들고 또 그런 회사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각오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게 모든 게 자본 논리로만 얘기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사회, 네,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배경들이 좀 같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꼭 경쟁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공생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 전문 기업들이 뭔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 여유가 있는 기업들을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렇죠. 포용을 해주면 뭐 이게 서로 간의 시너지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대립의 날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뭐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슈, 뭐 그다음에 언택트의 이슈 이런 게 막 생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나칠 정도로 마치 이 혁명적인 어떤 사회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이런 혁명의 과정 속에서는 사실 뭐 중소기업과 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사실은 너나 할 거 없이 여기선 점잔 차릴 수 없다. 경쟁하겠다. 뭐 이렇게 보는 모습들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자부심을 갖고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님이 계시니까 지금 두 자릿수죠 성장률이 네. 몇 년간 두 자릿수입니까? 저는 사실 뭐 저는 이제 우리 회사의 창업자가 아닌 거는 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대표로 와서 그렇구나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저는 와이즈넛을 20년을 다녔고요. 대표가 된 거는 이제 8년 전에 돼서 이제 8년째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8년 동안 저희는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유망 산업이 무엇인지, 유망한 기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대표님 말씀만 나눠봐도 그냥 유망해 보이지 않아요? 이 기업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장만 하시면 아니 근데 당일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챗봇이든 검색이든 이 기술에 있어서 되게 특화되고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그 전문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도 전문 경영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저희 뭐 어쨌든 뭐 이사회나 또 저희 주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문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약간 와이즈넛에 뭐 이런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 약간 소유하고 경영이 좀 분리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크게 간섭들을 안 하시고 주요 지표들에 대한 합의, 나머지는 경영진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그래도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저뿐이 아니라 뭐 저희 뭐 경영진이나 또는 저희 뭐 직원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공감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한국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본론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나도 못 드렸는데요. 이미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역할이라든가 또 CEO의 역할 아니면 유망산업, 신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이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강조해 드리면서 아마 본론에 해당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또 코로나19로 인한 언택 서비스의 증가 이런 것들은 다음 2부를 좀 기대하시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